자,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도록 하자. 밑에 보면은 그 100쪽 아래, 자습서 100쪽 아래 보면 이제 제재 기관이 있어. 요거 좀 빠르게 볼게. 자, 갈래는 무시. 그다음에 성격에서 이제 풍자적, 향토적, 비극적 나왔는데 우리 이쪽 보면 풍자적이잖아. 풍자적이라고 하면 요 기본적인 성격이 뭐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판적 성격이 있다. 요거 좀 잡아놔. 그다음에 향토적이니까 시골의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비극적.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배경 90년대 말이고 농촌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향토적이겠지. 자,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적으로 등장인물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작품의 대부분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등장인물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 줄치고, 요게 어느 부분이면 결말 부분이야, 결말. 작품의 가장 끝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민씨가 등장인물인 민씨의 입장이란 말이야. 몇 인칭으로 바뀌는 거야? 야, 등장인물인데 1인칭. 등장인물이 서술하니까 1인칭이고 주인공은 말 그대로 제목에서 이제 황만근이 주인공이었으니까 황만근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그래서 작품 전반부랑 그다음에 결말 부분의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짚어두고, 그다음에 주제 황만근의 덕성, 그다음에 이타적인 삶 이렇게 나왔지. 이타적이라는 단어 요거 알고 있지? 남을 이롭게 하면 이타적, 자신에게 이롭게 하면 뭐야? 반대말은 그렇지, 이기적인 게 반대말이지, 그렇지. 여기 황만근이라는 인물은 이타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플러스 인간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와 반대된 것들이 이기적. 황만근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이기적인 인물로 나타나. 다음에 주제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인데 이 부채가 이렇게 날 더울 때 부채질하는 그 부채 아니지? 빚 얘기하는 거 빚.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빚. 빚으로 얼룩진 농촌 현실. 그다음에 각박한 인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 되겠다. 자, 되었으면 넘어가서 본문 들어가자. 자, 발단. 황만근이 없었다. 이게 대놓고 시작부터 실종으로 나타나. 요 가로 좀 묶어주고, 이제 주인공의 실종부터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좀 이야기 형식이 좀 이래.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는 이제 이 과정을 거꾸로 밟아가는 추리소설 형식으로 보면 돼. 추리소설 같이 비슷하게. 어쨌든 이제 실종, 없어졌다로 시작하니까 우리들한테 이제 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겠지. 자, 새벽에 혼자 경구기를 타고 집으로 나간 항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온 시각인 자불녘에 돌아오질 않았어. 그치? 평소엔 늘 들릴 나가면 돌아온 시간이 저물녘인데 안 돌아왔어.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던 거지.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다시 평생 단 하루 외박한 적이 있었어. 일단 여기 줄만 쳐놓자. 평생 단 하루 외박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평가원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이제 토끼, 귀신이랑 싸움한 얘기 나와. 저기, 신체 검사? 뭐 이런 거 받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산에서 토끼 귀신을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끼 귀신이랑 막 신랑이 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 그 얘기 되게 좀, 좀 비현실적인 이런 이야기 좀 들어있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외박했는데 그리고 돌아오던 그 시간 회떼의 달기 울음을 그친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어. 자, 우리 이 부분도 좀 가로 좀 묶어주고, 황만근이 등나무 덩굴을 심었어. 그다음에 황만근이 평상도 짰어. 우리 이런 걸 통해서 황만근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아까 이러는 거 뭐라 그랬어? 이런 성격을 이타적 성격이 드러나. 자,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할 때 이장이라는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좀 치고, 일단은 이 이장이 인물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좀 잡아보도록 하자. 자, 내려가서 만근인지 만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 알아가고 이게 뭐라? 스무 발이나 된, 스무 발이는 스무 말이라는 뜻이야. 일단 뭐 내신 보는 거니까 단어 정도는 알아두자. 스무 알이나 된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 이러고 있어.
자, 일단 보니까 이게 만근을 되게 무시하고 바보 자식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지, 그치? 그럼 이장이라는 인간은 황만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좀 부정적이야.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면 만근인지 반근인지 하고 쭉 나오는데 이름이 황만근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반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치? 말장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발음이 유사한 걸 이용해서 말장난할 때 우리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언어 유희가 있다. 이거 좀 잡아두도록 하자. 별표. 자, 그리고 이제 뭐 썩으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런 말들을 비속어라고 하지. 비속어. 비속어. 비속어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기도 하는데 좀 사실성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 사실성을 높여주는 건 이해가 되지? 우리 평소에 욕하잖아. 그치? 욕한단 말이야. 사실성이 올라가.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다. 축을 초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다는데도 황제석 씨 인물 넣었으니 동그라미 치고 요 사람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잡을 건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축이라고 하는데 축은 축문, 초는 초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충문에 초안을 쓰는 게 이제 황제석 씨였어. 왜? 연장자고 학식이 높잖아? 그래가지고 충문을 초하는 황제석 씨가 받았어. 자, 읽어보자. 그래도 질래, 길래,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냐.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그랬어. 그럼 기본적으로 황재석 씨는 이 대사를 통해 볼 때 만근이를 황만근을 뭐 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연유가 있어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하면서 걱정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황만근을 걱정해주는 거 보니까 황재석 씨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간이겠지 자 내려가서 아이죠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부분 나오지 이 토끼 귀신 토끼 귀신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 자 넘어가서 용왕제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이었던 황동수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 보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황만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안 해? 전혀 안 하지 인간도 마이너스 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의 아들 있지 아들 동그라미 치고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겠던 민씨는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인물들의 역할 좀 구분 좀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까지. 그럼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누가 한 말? 아들이 한 말인 거지, 그렇지? 그러길래 그다음에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누구야?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하게 된 민치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뭐 끊어주고 민씨는 사람들을 모은 역할을 했고 황만근 아들이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민씨한테 알렸던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계속 읽어보자.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넘어가자. 자,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 대여섯 명 황씨들 동그라미 치고, 밑에 좀 읽어볼게. 밑에 좀 읽어보면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초원이라고 했는데, 이 동네 자체가 황씨 마을인 거야, 황씨 마을. 황씨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황씨들이 많은 상황이야. 자,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내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하는데 방금인 되지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여기 있어. 자, 우리 이 부분도 가로 좀 묶어주면 반근이는 돼지 반근만 해서 그래서 안 보인다. 작다는 의미잖아. 돼지고기 반근만 하다. 그렇지? 그럼 우리 이것도 반근이 만근 이것도 말장난이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냐면 언어 유희에 해당되지. 이것도 언어 유희야. 별표 치고 아까도 언어 유희였지. 자, 이장 계속 빈정거리듯이 말을 이었다. 지금 이 대사도 이장이 말이었던 거지. 이장 마이너스야. 자, 민 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걸기대회가 있고 그 전날이야.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어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밀실을 흘기듯 노려보았다. 자, 일단은 흘기듯 노려보았다라고 하는데 요거 좀 이제 파란색으로 좀 묶어주고 그러면 째려봤다는 얘기잖아. 째려봤단 말이야. 이장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잖아, 그치?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마이너스 정서는 마이너스인데 정서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이런 거 보면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네, 이런 걸 행동을 통해 드러나면 간접 제시. 오케이, 간접 제시. 행동, 표정, 몸짓, 대사 이런 걸 통해 드러나면 정리해볼까? 행동, 표정, 심지어 대사를 통해 드러나도 이거 간접 제시다. 대사를 통해 드러나도 서술자가 서술자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직접 제시야. 자, 내려갈게.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 꼭 나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진어조가 되었다. 말투. 자,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한기라. 이장이 동네 주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 이름도 길어. 자, 일단 쭉 들춰보고. 자, 좀 차근차근 보자. 농가의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촉구하는, 농가의 빚을 줄여달라고 촉구하는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당시 시대상이 드러나. 당시에 농가에 빚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시대상이 드러나. 다음 농촌이 매우 힘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시대상이 드러난 소설을 무슨 소설을 하냐면 세태소설이라고 해. 세태소설.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소설이다 해서 세태소설이라는 어휘 좀 알아두도록 하자. 쌤이 알아두라는 건 이유가 있지. 평가에도 쓰는 어휘야. 평가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알아둬야 돼. 자, 냈으면 넘어가자. 어디 갔니? 자, 총걸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왜 황망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의배가 보니 장날이더라고. 보나마 어디서 술 처먹고 주저를 앉았을 기라. 술 먹었다고 짐작하는 이유는 황망근이 술을 좋아하겠지. 그치? 자, 백리길을 긴 길 끌고 왔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었다. 민 씨랑 이장만 공을 주고받는다는 게 우리 뭐 누가 공을 세우다 할 때 그 공이 아니지.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공격을 주고받는다, 공박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 여기서 공은 서로 공격하는, 반박하는 이런 꼴이 되고 버렸다. 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나 투정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뿌이지 이러고 있어. 보니까 이 말하는 툴 보니까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장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장님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사 나야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흥기를 타고 언제 오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여가지고 트럭을 타고 가는 거를 진짜로 기흥기를 타고 왔으면 군 대회도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뭐 없더만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흥기를 타고 갈 수가 있나. 국도의 차들이 미치광이만큼 쌩쌩 달리는데 받침을 우회하려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도 셌어.
자, 그러면 이거 보니까 나는 바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경기를 못 한다는 거지. 솔선수범을 안 하는 거지. 그치? 되게, 인간 자체가 되게 이기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 힘든 건 남한테만 시키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해. 나쁜 놈이야.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놨더니 사람 말을 못 알아, 뭐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라고 했어. 자, 누구만치로 반동가리 갔다고 누구처럼, 반푼이냐? 이런 뜻인 거지. 누구처럼 모자르다라고 한 거야.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왜?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 보니까, 어쨌든 이 구절 보니까 이게 갈등관계가 나타나. 민 씨랑 누가 이장의 갈등이 나타나지. 무슨 이렇게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나타났으니 이거 외적 갈등인 걸 수 있지. 외적 갈등. 두 사람의 사이는 갈등 관계다. 자, 밑으로 반편 누가 반편입니까? 이정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한 사람 오고 방침대로 경위 타고 한 사람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화가 났지. 자, 이 자식이 뭐 이 자식이까지 나왔어. 그렇지.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깔 똑바로 뜨고 소리 빽빽 질렀었노. 도시에서 쫄딱만 해가지고 귀농을 했으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라고 있어. 자, 어쨌든 우리 이 부분 보니까 민 씨의 상황이 드러나지. 민 씨의 상황. 민 씨의 처지. 자, 민 씨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지금 민 씨,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잖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데 민 씨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사투리를 써, 안 써? 사투리 안 쓴단 말이야. 그럼 보니까 민 씨는 원래는 어디 사람이다? 타지, 그렇지. 도시 사람이라고 그랬어. 도시 사람이야. 도시 사람이다. 그래서 귀농한 처지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됐으면 넘어가자. 뭐라고? 내가 아니, 만근이 임이냐, 앱이냐, 어미냐, 앱이냐. 나이 50가 된 게 어디를 가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소리 끌고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 50가 된 거, 누가 나이가 50이 다 됐다는 얘기야. 황만근, 그렇지. 황만근이 벌써 나이가 한 50이 다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목살이 끌고 다닌다는 게 밑에 읽어보면 개, 소 따위 짐승의 목을 두르는 굴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줄하고 끌고 다니까 뭐 이런 뜻이야. 자,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황만근의 어머니 나왔으니까 어머니 동그라미 치고. 자,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면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라고 했어. 자, 가로 좀 묶어주고 누구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야? 황만근의 어머니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지. 그렇지. 외양 묘사가 나타나는데 외양 묘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황만근 어머니가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야. 고생을 했다 안 했다? 고생을 안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고생을 안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자, 넘어가자. 자, 종전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했다. 다시 한번.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춤 서 있는 손자지.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춤 서 있는 손자야. 자, 이 손자 동그라미 치고 이 손자가 그럼 누구야? 황만근한테. 응, 황만근 아들. 자, 아들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여이 궁연히 고딩어를 먹는다 키가이고 우리 망가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 이리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황만근 어머니는 황만근이 오지 못한 이유를 뭐 때문에 알고 있어? 자기가 고등어 심부름을 시켜서 그렇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됐다. 황만근이 경기를 끌고 나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망근이가 걸기대가 아니라 고등어 살아왔구만.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황
반동거래 망둥이가 관기대 안 가고 고등어 사러 갔다. 효자 났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효자 났네란 말이 칭찬으로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비꼬는 표현이야. 반어고 비꼬는 표현. 누가 하는 소리야? 이장이 하는 소리지. 이장이 하는 소리야. 반어지, 반어. 자, 황재석 씨도 끊어주고, 이번엔 황재석 씨야.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홀어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려 공개하니라는데 단어들 다 알아둬야 돼. 조석이라는 단어인데, 조석반이라서 밥을 뜻해. 아침, 저녁밥. 아침밥, 저녁밥. 자, 이걸 지극정성을 평생 한 끼니도 안 빠뜨리고 공개했다는 공개라는 단어도 알아두도록 하고 음식을 주다,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라고 했어. 자, 우리 이거 보면 효자다, 천생이 효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심이지. 그치? 이건 진짜로 하는 소리야. 황재석 씨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고. 말투가 달라. 자,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영호. 드디어 황만근의 아들 이름 나왔네. 영호예요. 황영호겠네. 자, 우는 소리를 했는데 뭐라고 우는 소리 했냐?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개인구를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네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 갔을 끼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은 안 딱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갔다가 어찌 됐는가도 모르겠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영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목욕탕이나 온천에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자, 넘어가자. 자,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항만근이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자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항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에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벌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던가. 내 평생 반경이가 한 번 씻는 걸 못 봤다. 내 깔 가도 세메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이 우찌에 간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어 찾아가노? 황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황교수 동그라미 치고 새로운 인물 넣었네. 자, 입을 비틀며 웃었어. 입을 비틀며 웃었으니까 이 웃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웃음이 이제 조소야, 조소. 조소 다른 말로 뭔데? 비웃음. 그러면 황규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인간도 마이너스. 자,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넘기자. 자, 끝낸 입을 열지 못했어. 뭔가 이제 비밀이 있는 거지. 자,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골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벌였던 것이다. 그런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한두 달 집 비울 수 있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된 거야. 그만큼 황만근이 이 마을에서 유명한 거지. 중요한 사람인 거야.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어.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던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있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그런데 사실 또 이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존재인 거야.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2해 전에야 신대일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2해 전에야 신대일리로 들어왔어. 누가? 민씨가 그렇지. 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 그렇게는 뭐야? 그를 바보라고. 민씨는 황만근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어, 어.
민 씨는 플러스인 거지. 민 씨는 이 사람은 플러스야. 아, 요거 동네 이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볼게. 신대일리라고 했는데 신자가 새로울 신자야. 새신. 대랑어 어느 땅이니까 터 이런 뜻이거든. 우리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새터야, 새터. 우리 새로 생긴 동네를 새터라고 부르지. 자, 다음 내려가자. 자,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동그라미 좀 치고. 근데 이분 나이가 45살인데 마을에서 젊은 축이라는 거야. 그 진짜 젊은 애들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다들 뭐 도시로 떠났겠지, 그렇지. 자, 이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지를 알게 됐다. 여기도 다시 한번 보자. 마을회관 변소가 있어.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황만근이 만든 거야. 그치? 진짜 황만근은 마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다. 알 수 있지? 자, 어쨌든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자를 하게 됐다. 망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했겠는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여럿이 싸놔서 그런지 독하긴 또 하네. 이게 곡식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하겠어. 자,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황만근이 있으면 나는 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럼 평소에 황만근이 이런 일을 계속 했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이 대사를 통해서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되게 마을에 꾸준히 일을 해왔다. 요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밑으로 내서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했다는 얘기지. 힘든 일도 웃으면서 했어. 어떤 사람인 거야? 되게 성실하고 낙천적인 인물인 거지. 그치? 힘든 일을 맡아서 했어. 자,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흐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 도대체 어디를 갔노? 말회관 겨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노인 동그라미 치고. 자,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서 다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간 거지.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황만근이 만든 거야, 그렇지? 자, 가지고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다시 공평하게 나누어 줬지, 그렇지? 자기가 펐지만 자기가 썼어? 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쓴 거지, 그렇지? 황영석처럼 지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가 뿌리지는 않았다. 자, 여기 황영석처럼 여기 끊어주고, 그럼 황영석 요 인간은 보니까 마이너스 인간이지. 이기적인 거야. 자기가 팠다고 자기가 가져가. 하지만 황만근 어때? 이 사람은 이타적인 거지. 자,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어. 자, 여기부터 보자. 여기 줄 좀 치고. 보니까 여신노인, 남편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이란 말이야. 사회적 약자잖아. 이 사람들을 더 챙겨준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나타나. 요 구절을 통해서. 자, 넘어가자. 자,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좀 끊어주자. 여기 위해서. 여기 보면 분뇨 퍼는 것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나왔지. 그치? 일화지?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지? 에피소드인 거 이해되겠어? 응. 황영석의 일화인 거지. 황영석의 일화인 거야. 우리 이런 일화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 황망근의 성품이 드러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정리 좀 하자. 이게 이런 일화를 통해서 황만근의 성품, 이타적인 성품이 잘 드러나. 근데 황만근이 이타적인 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어때? 나쁜 놈인 거지. 제 마을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게 또 반대적으로 드러나. 자, 내려가자. 자,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이번엔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소꿉 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구절을 알겠어요. 요것도 일화지. 그치? 자,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지였다. 공평무사 요거는 네모치고 일표 좀 치고 공평무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황만근의 가치관.
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확률 가치관. 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이지만 시비를 물어가노라면 시비 뭔 뜻이야? 시시비비는 들어봤어? 시시비비를 가리다 이런 걸 들어봤어? 이렇게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따지러 가면 잠시 여기 좀 끊겨가지고 다시 볼게. 자, 공평무사하다라고 했는데, 이 공평무사하다는 게, 그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요 황만근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고. 이건 좀 봐두도록 별표좀 치고. 자, 다음에, 그에겐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간다. 시비란 건 시시비비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라는 뜻이야. 자,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노 나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자, 또는 물어보나마나한 이제 명약 관한 일을 두고도 황망을 설명했다. 이 명약 관하라는데 이 정도 한자성은 좀 알아두도록 하자. 명약 관하하다. 불보듯 분명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뻔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였다. 망근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 가니까 황만근에 대한 노래가 되는 거지. 아, 참고로 황만근가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이제 그 중간 부분 얘기의 거의 대부분이 황만근가 얘기야. 자,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에피소드 형식인 거지. 자, 중력 부분 줄거리 읽어보면 황만근가는 황만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이다. 자,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의 이름이 만근산의 소리였어. 이 만근산도 요 줄쳐놓고 아,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 그래서 황만근이 이 마을의 뿌리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어. 마을의 뿌리. 뿌리이다, 근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다. 다음에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이거 좀 주셔보자.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만근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황만근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야? 돌아가신 거지. 황만의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황만근이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유복자. 아버지가 돌아간 상태로 낳았을 때 유복자라는 표현을 써.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가사 뭔데? 가사 뭔 뜻인데? 집안 노동. 그렇지. 가사 노동. 자,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됐어. 자, 여자 동그라미 치고 함께 살게 됐으니까 이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거지. 황만근의 아내야. 자, 여자는 황만근의 경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버린다. 자, 여기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이 있는데 이 작품 전문 좀 읽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 우리 아까 토끼 얘기 있었지, 토끼. 토끼 귀신. 토끼 귀신이 황만근을 죽이려고 했는데 황만근이 끝내 버텼어. 버텨가지고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토끼 귀신이 다급해진 거야. 새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황만근이 오히려 이제 토끼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원 3가지 들어주면은 토끼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황만근이 얘기했던 게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음에 아내 생기는 거, 아들 생기는 거, 요 3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 당연히 그때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생겼지. 지금 이 여자, 물에 빠져 죽으려는 여자가 아내가 됐고, 그다음에 아들, 7달 만에 아들 낳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아들까지 이렇게 해서 소원이 모두 셋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이 여자가 사실 이제 그 두배 아니 그 읍내에서 이제 그 경기 뭐 하여튼 요 관련된 집안 딸이야. 근데 보면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 낳았다고 했잖아. 칠삭동이 보통 흔한 일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요 아들이 황만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여자가
사실 친척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있었어. 그래서 친척의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 친아들이, 황만근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 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하자. 잠시만.